사실은 건물 배치에 있어서 웰컴 센터가 굉장히 특별한 건축적 언어로 보여지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또 주변의 환경, 주변의 이제 자연 환경을 너무 훼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육중한 형태의 메스적 건물이 아니라 굉장히 가볍게 떠 있는 지붕의 형상을 갖는 건물을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뭐 단층 건물이기도 하지만 1층에 거의 구조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지붕을 위로 띄우고 1층은 거의 다 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간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건물에 의해서 내 시선이 가려지는 것을 어디서도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주변의 숲과 글램핑장의 사이트의 그런 어떤 전경이 파노라마 같이 펼쳐져 있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이렇게 떠있는 지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처마 구조를 조금 사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처마가 가지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글램트리도 사실은 처마가 가지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건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이제 바깥을 보는 혹은 자연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은 어떤 한옥하고 동일하지만 또 새로운 테크닉하고 또 새로운 재료들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조금 지금 시대에 더 맞춰서 그 설계랑 그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웰컴 센터가 있는 곳이 원래 이렇게 대지의 가장 끝부분이고, 거기가 이렇게 계곡처럼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면서 그 대지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면서 어떻게 보면 서리산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웰컴 센터가 배치가 되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인피니티 풀 같은 경우도 웰컴 센터에 같이 붙어 있으면서 거의 산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또 할 때 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했는데, 웰컴 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씨가 이렇게 해가 센 날에도 이렇게 서리산을 바라보는 쪽이 사실은 향의 반대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건축물에서 보시면은 기둥을 굉장히 얇게 풀었습니다. 약간 그 구조 엔지니어들이 풀 때 보통 굉장히 보수적으로 구조의 어떤 규격을 좀 크게 선정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게 구조의 기둥을 최소로 해서 풀었고, 지금 인피니트 풀 쪽으로 뻗쳐져 있는 지붕, 처마 지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얇은 지붕이 중심에 하나씩만 박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사를 할 때 이제 골조를 다 세우고 이제 지붕 외피를 씌우고 있는데, 건축주분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태풍 불면 쓰러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조 엔지니어 분하고 벌써 다 검토가 된 상황이었지만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까지 다 했는데 전혀 문제 없고, 톨러런스까지 다 감안해서 설계된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막 공사하시다가 갑자기 저 기둥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거 나중에 정말 너무 후회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많이 의견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해서 다행히 원한 대로 네, 잘 지어졌습니다. 웰컴 센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개의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콘크리트, 글라스, 유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노다이징 패널인데요. 아노다이징 패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붕을 띄우면서 어떤 건축적 형태의 어떤 특별함도 있지만 동시에 재료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아티피셜하면서도 내추럴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선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게 된 거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패널인데, 저희가 사용한 아노다이징 패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발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이게 메탈에 도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뭐 굉장히 처음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거의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부 부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더 단단하면서 안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 텍스처를 가질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콘크리트와 아노다이징 패널 사이는
최대한 투과율이 높을 수 있는 유리를 저희는 사용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재료를 사용하기보다는 가급적 굉장히 내추럴하면서도 그 재료의 선택을 조금 숫자를 줄이면서 좀 더 플로팅 되어 있는 지붕에 집중돼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계획됐었습니다. 사실 건축이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머물 때 어떤 방해 요소라기보다는 그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즐기는 것을 도와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웰컴 센터 같은 경우도 그것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구조로 약간 떠있는 어떤 지붕과 같은 형태의 굉장히 큰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글램핑 디자인을 할 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제품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하나의 제품을 계속 똑같이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좀 더 새로운 디자인을 이제 저희가 시도를 하고 계속 선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 재료 물성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좀 더 하면서 그것을 실험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대지마다 갖고 있는 건축적 사이트 컨텍스트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아요. 대지가 갖고 있는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물만 계속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글램핑 디자인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변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글램트리의 가장 또 장점은 그 글램핑들이 너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배치된 게 아니라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정원을 갖는 공간들을 충분히 가진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건축주분의 의지도 있으셨고, 그리고 저희가 배치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도심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곳에 와서는 충분히 누리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 왔을 때는 자기만의 공간 안에서 자연을 충분히 누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글램핑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 관계를 글램핑 내부에서 자기의 정원을 충분히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한 글램핑 같은 경우는 이 글램핑이 약간 처마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텐마루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전통적인 약간 한옥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료라든지 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르고 형태도 완전히 다르지만 그 공간에서 주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글램핑에서도 저희가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도 이제 그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글램핑 파빌리온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파빌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적인 규모 자체는 별로 크진 않지만 이것들이 어떤 일반 건축에서 이렇게 그 시공되어질 때 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정밀성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모든 샵 드로잉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정말 지어질 수 있게끔 도면을 만드는 거까지 굉장히 좀 세밀하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텐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물성이 일반적인 건축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약간 3차원적으로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글램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한 재료는 멤브레인이라는 재료인데요. 멤브레인 재료는 보통 스타디움이나 이런 데 사용되는 재료로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강하고, 그 다음에 텐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장력이 굉장히 강한 재료입니다. 저희가 스틸 스트럭처하고, 그러니까 스틸 구조체와 이 멤브레인을 구조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적정하게 풀어서 서로 인장력과 압축력을 하나의 구조체 안에서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숲의 나뭇잎의 형상을 색감으로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란 계열과 연두색, 그 다음에 녹색, 이 세 가지 색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글램트리 프로젝트는 아직 온고잉 프로젝트예요. 저희한테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글램트리 프로젝트를 설계를 하면서 트리하우스도 워낙 디자인이 같이 됐습니다. 트리하우스 3동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네이처 스튜디오, 이 네 개의 지금 파빌리온이 아직 더 설치가 돼야 된다. 디자인이 지금 끝난 상태이고, 아마 이제 곧 그 나머지 트리하우스 3개의 디자인과 네이처 스튜디오도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디자인을 저희가 감안했고, 거기에서 아마 좀 이 글램트리가 갖고 있는 네이처적인 요소를 더 강하게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곧 완공될 예정입니다.